안녕하세요, 블랙선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개인적으로 중국 출장도 좀 있었고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이 전기차와 2차전지 섹터만큼은 흔들림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두 달간의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죠. 개인적으로 이번에 다시 시작되는 이 상승장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조금 올랐다고 또 매도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도 이제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어제장 S&P 500 지수는 0.62% 오르면서 4293.93을 기록하면서 4300선에 바짝 다가섰죠. 종가 기준으로 S&P 500 지수가 4300선을 돌파한 게 지난해 8월 16일이라고 하니까요. 수치상으로는 연중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상승 랠리를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지수도 1.02%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죠. 엔비디아는 말할 것도 없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그 무거운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면서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단기 급등의 테마주들보다는 실적을 겸비한 우량주에 중장기 투자하는 것이 정말 정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테슬라의 상승세도 거침이 없기 때문에 이 전기차와 2차전지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테슬라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어제 미국 증시 상승 배경에는 이 고용지표의 부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용이 나빠져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낮아지게 되는데 사실 고용이 나쁘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좋은 것만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물가 상승입니다. 이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금리 인상은 또 주가 하락과 연계가 되죠.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기업들에게는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 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동안 CPI 지수, 이 물가 지수는 소폭 하향세가 이어져 왔는데 고용만큼은 너무나도 탄탄했기 때문에 페드에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요. 어제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26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주인 23만 3000건 대비 2만 8천 건이 증가를 했고 이는 2021년 10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월가의 예상치였던 23만 3천 건을 훨씬 상회하는 기록이기도 하죠. 노동시장 과열이 주춤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페드에서는 이번 FOMC 회의 때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런 가능성은 이 페드워치에서도 바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74.8%로 직전일인 72.5%보다 2.3% 높아졌습니다. CPI 지수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 고용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시장이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의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장으로 진입하는 그 길목에 서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보시죠. 하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다음 주 이 하반기 첫 단추를 잘 꿰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개나 있습니다. 바로 6월 13일 CPI 지수 발표와 이어서 14일이죠.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어제 고용시장의 악화는 이미 눈으로 확인을 했고 이제 남은 건 이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로 잡히고 있느냐인데요. 바로 CPI 지수 발표죠. 보시는 것처럼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하느냐겠죠. 현재 4.9%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더 낮은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바로 다음날 열리게 되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과 함께 주가 상승이라는 정말 좋은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테슬라가 1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많이 쉬었죠. 하반기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어제장 4.58%로 급등을 보였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현재 5.04%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포드와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공유를 하기로 하면서 테슬라의 충전 시스템이 이 북미 충전 표준화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장 끝이 나고 나서 이번에는 GM과도 손을 잡고 2025년부터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사용을 하기로 하면서 이 전기차 시장에서 3사의 점유율이 70%를 웃도는 걸 감안을 해본다면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북미 표준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나머지 기업들도 이 업계의 기존 표준을 버리고 테슬라의 시스템을 따르게 될 확률이 높아졌죠. 테슬라의 생태계로 하나둘씩 들어오게 되는 셈인데요. 자,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이제 시작이 아닌가 싶은 게, 이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에 들어오게 되면 이 향후 테슬라의 FSD, 즉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공유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업을 넘어서서 소프트웨어까지 판매하고 관리하게 되는 이 애플의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첫 단추를 조심스럽게 깬 것이 아닌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게다가 하반기에 이 소문만 무성했던 사이버트럭의 출시를 앞두고 있죠. 일각에서는 이르면 8월에 출시가 된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모델 3의 이 부분 변경 모델도 출시를 앞두고 있죠. 7년 만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 가지 이런 호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유럽에서만 두 번째 기가 팩토리를 건설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겹경사를 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스페인 발렌시아에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죠. 자, 유럽에는 이미 독일 베를린의 기가 팩토리가 이미 가동 중에 있는데요. 독일과 스페인은 다소 거리가 있는 편이라서 남유럽 공략을 위한 전초 기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의 이런 문어발식 그런 확장이 의미하는 건 결국 수요에 있겠죠.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전기차라면 당연히 테슬라가 될 거고요. 전기차의 핵심인 이 배터리, 그 2차전지 생태계 안에 있는 가장 핵심 기업에 중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2차전지 종목들이 있죠. 배터리 셀 업체 3사를 비롯한 양극재와 그 양극재의 핵심인 광물 공급과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배터리 셀 업체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저는 이 양극재와 광물 업체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투자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LNF, LG화학 이 정도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나노 신소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들 종목들은 최근 조정장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았고요. 정말 조정을 잘 받고 다시 반등 중에 있죠. 사실 이렇게 좋은 종목들, 그런 주도주들은 이 조정도 깊지 않고 또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바로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죠. 실적이 팍팍 찍히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이유를 지지해주고 있고, 바인딩 계약을 통한 이 미래의 실적까지 완벽하게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올 수 있어도 절대로 하락 전환은 하지 않는다입니다. 주가 상승도에 따라서 이 조정 시에 시간이나 깊이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장기로 믿고 투자해 갈 만한 종목들은 바로 이들 종목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장된 미래에 투자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들 기업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론 저희 구독자분들도 꾸준히 모아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죠. 절대로 일희일비하면서 팔아버리지 마시고요. 손이 근질근질 하시다면 최소한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꼭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파른 성장에 따른 정말 가파른 이 주가 상승이 상당히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나라 양극재 이 수출 실적 추이인데 보시는 것처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이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죠. 자, 그만큼 수요가 크다는 반증이겠고 지금 양극재 관련 기업들은 이 떨어지는 P를 Q가 상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많이 올랐지만 더 올라갈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핵심 7개 종목에 대한 투자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아직까지 차이나 전기차를 비롯한 이 중국 관련 ETF나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국의 시간은 끝이 났고 지금부터는 미국의 시간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기차나 2차전지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더 늦기 전에 이 한국의 2차전지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중국 2차전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각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만 이 현재 바뀌고 있는 아니 이미 바뀌어버린 2차전지 관련 시장의 그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투자하기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IRA법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차이나 전기차 ETF 같은 경우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죠. 사실 언제 다시 반등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제가 중국 출장을 갔을 때도 정말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자, 상해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10대 중에 5대 정도는 신에너지차, 즉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관련 차량이었는데요. 체감상 50%에 가까운 그런 전기차 보급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 자동차는 녹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데요. 정말 많이 눈에 띄었고 생각보다 빠르게 이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자, 그 말은 이미 전기차의 가파른 성장기는 중국에서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서서히 증가를 하면서 그동안 난립했던 전기차 업체 간의 치열한 출혈 경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얼마 전 방영된 KBS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위기에 빠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배터리 핵심 소재의 가격도 급락을 하면서 중국 정부에서 이 생산량 통제까지 나서고 있다는데요. 현재 중국의 이 전기차 생산 업체는 70여 곳이라고 하는데 올 들어 이 테슬라의 할인 정책까지 겹치면서 정말 직격탄을 맞고 있죠. 향후 2, 3년간 60에서 70%가량의 이 중국 전기차 업체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하니까 상황이 심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중국 CATL의 성장세 둔화를 우려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크게 낮추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 이 CATL의 주가 급락 배경이기도 한데요. 하루 사이에 10조 원 가까이 증발을 해버렸죠. 자, 차이나 전기차 ETF 역시 함께 하락을 하면서 10,000원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자, CATL의 목표 주가를 기존 214위안에서 180위안으로 16%가량 낮추면서 이 주가가 급락을 한 건데요. 자, 모건 스탠리는 역시 CATL의 북미 시장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IRA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안고 사용할 수가 없겠죠. 최근에 테슬라의 이 보급형 모델 3마저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는데 사실 그동안 보급형 모델 3에는 CATL의 LFP 배터리가 사용이 됐었죠. 하지만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파나소닉 배터리로 교체를 한 것 같고요. 자, CATL 등 이 중국 2차전지 기업들이 앞으로도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에서 지금은 미국의 시간이 왔고요. 그에 따라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고속 성장이 부정되는 그런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투자를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요? 고작 1-20% 수익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지 마시고요. 반도체 이후 구조적인 산업의 성장이 일어나는 시점에 대한민국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섹터에 정말 중장기 투자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